오늘이 5월 13일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월간 이선혁 5월호. 예, 안녕하십니까. 예, 특히 이사님이 이번에는 어디 멀리 다녀오셔가지고. 가까운 데 갔고요. 네. 중국 상하이를 다녀왔습니다. 아, 중국 상하이가 가까운데요. 뭐 저는 여기 김포에서 항상 출발을 하니까 예. 사실 그냥 저희 집 가는 것보다도 더 가깝게 가는 것 같아요. 김포 상하이가 얼마나 걸려요? 한 2시간 조금 안 걸립니다. 아, 2시간. 네, 2시간은 조금 안 걸리는 것 같고 예. 빨리 가면 1시간 40분에도 이렇게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잠깐 뭐 김포까지도 얼마 걸리지도 않으니까 그냥 전 스택 하나 메고 가거든요. 스택하고 메고 갔다가 가방 이제 하나 딱 그렇습니다. 들쳐매고. 예, 짐도 없습니다. 혼자 그냥. 갔다 오신 거예요? 보통은 혼자를 많이 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분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이드를 했고, 아, 이사님이 가이드요? 그렇죠. 제가 가져가셔가지고? 가이드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저희 와이스트릿 월간 이선혁 꾸준히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 연말쯤에 네, 중국 탐방기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었죠. 네, 근데 그때는 중국의 소비 상황이 여전히 안 좋다. 예. 시장 분위기가 여전히 좀 냉랭하다. 쇼핑몰에 사람이 별로 없다. 이거 전해 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어떻든가요? 좀 달라졌나요? 이전보다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그러나 여전히 돈을 쓰지 않는다. 전보다는 나아졌는데. 사람은 확실히 많이 늘었고요. 어. 가는 비행기, 오는 비행기도 사람이 많이 차기 시작을 했고 거리에도 사람이 확연하게 늘어난 건 보입니다만 네. 거리에는 늘어났는데 매장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매장한테 물어보면 실제 어떠냐 그러면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열지 않는다. 이런 어떤 발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장의 네. 점원들이 체감하는 예, 어떤 뭐 소매 판매 같은 게 여전히 사람들이 돈 잘 안 씁니다. 그렇습니다. 뭐 참고로 어떤 매장을 갔다 왔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네. 저는 이제 뭐 상하이 같은 상하이를 가더라도 동서남북을 같이 가고요. 그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많이 주거하는데 중산층들이 또 주거하는데 또 서민들이 주거하는데 이런 데 랜드마크들을 꽤 많은 데를 이렇게 선점을 해서 이제 네. 꾸준히 이렇게 다녀서 그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소득별로 어떤 그 소비가 일어나고 네. 현재 소비가 늘어나고 줄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고 또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가는 곳 또는 또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 곳 이런 곳들도 전체적으로 여러 군데를 봐놨기 때문에 그런 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혹시 무슨 변화가 없는지 또 어떤 트렌드와 관련해서 새로운 것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봤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돈은 잘 안 쓰더라. 근데 사람들은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는 데에 대해서 물론 이전만은 못하지만 확연하게 늘어난 모습들은 보였고 지갑은 여전히 잘 열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 말에 가셨을 때랑은 확실히 좀 유동 인구는 좀 많아졌는데 실질적인 소비는 좀 더 따져봐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다음 달에 또 가보려고요. 그래서 예? 6월 21일 날 다시 들어가요. 아니 중국을 상하이를 뭐 매월 갈 정도로 뭐가 지금 그래야 이제 또 연속성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내가 이런 정도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한 것들이 아웃라인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단순히 이게 아니라 이게 내가 생각한 게 맞았구나라고 정도가 되려면 그 정도는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의구심이 있어서 그 의구심을 확정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들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 서울 시내 안에서 일하면서도 명동 이렇게 나가보는 것도 사실은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거든요.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도 많은 교민분들이 계시지만 예. 뭐 저보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안 가거든요. 사실 잘 안 가봐지고 왜냐면 뭐 굳이 갈 필요도 없을 거고 뭐 내가 사는 데 이외에는 잘 안 벗어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여러 구석을 하기도 쉽지 않고 특히 이제 한번 갈 때마다 중소도시도 꼭 끼어서 갔다 와요. 이런 정도도 한번 가보면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도시도 괜찮은가 해서 거기서 고속철이 있어요. 고속철을 타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것들도 또 크로스 체킹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체감되는 경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데이터로도 분석을 하시고, 저는 지난 주말에 집에 있는데 이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갔다 오신데 이거 말고 지난 주말에 아시겠습니다만 강풍이 엄청 불었습니다. 예, 바람 많이 불고. 예. 그래서 저희 동네에 실제로 변압기가 터져가지고 아파트 단지가 다 정전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압기 주식, 좋죠. 변압기 주식 지금 몇 배 날아간 거야. 이제 현대의 일렉은 한 10배 올랐죠.
재료용도 최근에만 왜? 서너 배 정도 올랐던 것 왜? 같고. 예. 자, 그러면 일단은 중국 탐방기부터 한번 정리를 예. 해볼게요. 어느 지역 지금 다녀오신 거예요? 일단 상하이하고 예. 수저우라는 지역을 같이 갔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의 모든 소비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게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뭔가 최신 유행도 제일 빠른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에 보면 제가 상하이 북경 이런 데를 같이 돌아다녔는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보면 상하이가 확실히 빨랐다. 뭐 우리 뭐 보통 이제 선전 이쪽도 되게 좋은 것도 많는데 네. 그렇게 갈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상하이 수저우 중심으로 달려왔습니다. 상하이 수저우. 일단은 어디 둘러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백화점들, 예. 큰 백화점들도 꽤 몇 군데 돌아봤고요. 뭐 일반 마트라든가 아니면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주요 거리들, 그리고 이제 흔히 사람들이 좀 많이 산다라고 하는 동네들 이런 데 중심으로도 좀 많이 갔었었고 특히 뭐 전기차 매장 밀집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IT 관련 제품들 많이 파는 데도 따로 갔었었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시장 있죠. 네. 그리고 우리를 얘기하면 재래시장 이런 데들도 좀 따로 다녀왔고 또 최근에 중국에서 중국 그 국민들 스스로 이제 내국 관광이 굉장히 활발하다라고 그래서 주요 관광지들도 사람은 얼마나 왔는지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또 여러 군데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아니 며칠 동안 다니셨길래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네. 제가 이제 동선이 되게 짧고 지하철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보는 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하이하고 수저우 하루에 한 3만 보 가까이 걸었으니까 같이 가신 분들은 거의 지금 피곤해서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침에 와서 연락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딴 사람들은 이제 야, 체력 완전 바닥나죠. 예. 이사님이니까 밤에 이제 도착하셔서 바로 또 새벽까지 출근하시고. 그렇죠. 뭐 저는 원래 이게 체득이 돼 있었고 원래부터 되게 잘 걸었어요. 그래서 뭐 약간 터미네이터. 남들보다 뭐 걷는 건 문제가 없고 원래도 뭐 회사에서도 한 5시 몇 분에 와서 1시간 정도 뛰고 이렇게 근무를 시작하니까 뭐 그러고 나서도 남들이 안 오는 시간이니까 뭐 그런 정도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단하십니다. 3만 보를 걸으시고 그또 바로 또 출근하셔. 또 Y3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자료를 또 준비해 주셨어요. 사진도 많이 찍어 오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직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좀 일부만 가지고 왔는데 네.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한번 사진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네. 설명을 해보면은요. 요거 한번 보시면 요 사진이 뭐냐면 레고 짝퉁입니다. 잠시만요. 간판이 그렇죠. 본 것 같은데 낯설기도 하고. 네, 요걸 보면 되게 웃긴 게 일반 레고는 조각조각 조그마해가지고 되게 붙이면 되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하나가 이따만해요. 그래서 뭐 이게 기둥 있으면 그냥 지붕만 얹으면 되는 것처럼 이게 무슨 큰 뭐가 블럭. 개발이 되나? 일단은 중국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뭔지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뉴 밸런스 짝퉁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 뉴 거예요? 밸런스 뭐라고 써 있는지도 뉴블 어쩌고 저쩌고 쭉 네.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요런 것들이 시내 한가운데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번화가예요. 번화가인데 이런 짝퉁들이 아주 버젓이 있어요. 지금 밑에 저 뭐 요거. 폴로예요? MLB랑 폴로예요? 폴로죠. 요거 짝퉁 폴로고요. 요건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폴로인데 네. 실제 폴로가 아니고요. 다이브 폴로. 요거는 MLB죠. 잠시만요. 저 뭐예요? MLB라고 해가지고 MLBQ? 그러니까 이제 짝퉁이죠. 그리고 뒤에도 한번 보시면 또 웃긴 게 요것도 그런 게 요건 또 다른 뉴 밸런스 짝퉁입니다. 짝퉁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 보이시나요? 요것도 폴로의 짝퉁인데 요건 그래도 조금 짝퉁스럽죠. 이름도 조금 다르니까. 요것도 시내 중심부에 있는 거예요. 어디 뭐 변두리에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요거는 챔피언이라고 아시죠? 요거 짝퉁인데 누가 봐도 스펠링이 좀 길죠. 의류 브랜드. 그리고 요거 보이시나요? 원래 조단 그건데. 조던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짝퉁 브랜드고요. 조던이 위로 덩크슛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양팔 벌려서 패스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국가가 성장을 하면 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짝퉁이 많이 없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짝퉁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짝퉁이 많았어도 최소한 시내 한가운데서 버젓이 간판을 걸고 짝퉁 가게가 있었진 않았었습니다. 그죠, 뭐 온라인으로 팔거나 아니면 저기 어디 무슨 동대문 시장 이런 데 있었어요. 뒷골목에서 팔거나. 제가 거기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슨 뭐 이태원 이상한 데 가거나 아니면 동대문 이런 데 가면 이제 보통 리어커라고 보통 그러나요? 가판 있는 데서 이런 데서 많이 팔고 아니면 무슨 막 이상한 지하 이런 데 들어가면
팔고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중국도. 근데 최근에 갑자기 왜 시내 중심부에 그것도 중요 상가에 이렇게 짝퉁 가게들이 많아졌지라는 게 첫 번째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생각보다 많은 간판들이 유사 간판. 요거 말고도 제가 워낙 많아서 안 가져오긴 했겠지만 라코스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가만히 잘 보면 이게 진짜가 아닌데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롤렉스 같은 경우도 네. 롤렉스가 아니라 릴렉스더라고요. 릴렉스. 근데 상표는 똑같아요. 상표는 이거 다섯 손가락 있는 왠지 좀 손가락 편안해질 있죠? 것 같은데요. 예. 릴렉스. 릴렉스 그래서 이게 시계 브랜드점이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예. 사실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사람들의 좀 의식 수준도 올라가고 그게 조금 부끄럽다라는 걸 알게 돼서 오히려 더 음지로 가는 건데 여기는 더 양지로 오고 시내 중심부 대로변에 생긴다라는 건 저걸 왜 막 그냥 자국 브랜드처럼 인식을 한다고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으나 예. 이게 제 추정입니다만 소비하고도 상관이 있는 게 아닌가. 소비하고요. 뭔가 이제 좋은 걸 입고 싶고 사고 싶은데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낄 수도 있죠. 아니면 또는 뭐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이게 진짜야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특히 아까 요 폴로 요거는 누가 봐도 조금 진짜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폴로 짝퉁이 정말 많았어요. 아유 그럼요. 네. 저도 많이 봐서 알고요. 네.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 입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럼요. 뭐 예, 짝퉁 안 그렇죠? 입어본 사람이 예.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래도 가짜라는 걸 알고 있었고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하에서 샀었던 것 같고 리어카에서 사고 보통 이런 식이었는데 이렇게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상점이 지하 상점이 되게 번화한 데잖아요. 엄청 번화한 데예요. 그러니까 쇼핑몰. 네, 중국 내에서 거의 백화점급에 해당하는 그런 지하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요 지금 거리들은요 완전히 우리로 얘기하면 거의 명동급 그런 거리에서 한복판이에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게 예. 솔직히 뭐 뉴발란스의 해외 브랜드고 이랜드 그룹이 이제 수입해서 라이선스 사업을 하는 거고 뭐 폴로는 예전에 뭐 두산 계열이 하다가 지금 이제 뭐 직접 우리나라에 직진출했다. 예. 근데 MLB 같은 경우 FNF 브랜드잖아요. 맞습니다. 그 MLB 정식 라이선스를 거기도 맺고 하는 맞아요. 건데 예. 그럼 저게 또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또 타격이 되는 거잖아요. 있겠죠.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MLB 그 매장이 상하이에 많이 진출을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가면 하루에 몇 군데씩 생길 정도로 음. 지난번에 갔었을 때도 이번에 갔을 때도 보면 여기도 생겼구나 여기도 생겼구나. 그래서 주요 매장마다 뭐 백화점마다 아니면 상점들 있는 번화가마다 우리 한국에서 진출한 MLB 매장이 실제 있거든요. 근데 그 근처에 이게 꼭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희한하네. 예. MLB인데 뒤에 Q자만 붙였잖아요. MLB는 MLB인 거죠. MLB랑 BBQ랑 뭐 합친 같이 거겠죠, 그죠? MLBQ. 이거를 가지고 뭐 저기 닭을 튀기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옷 사면 닭 한 마리 글로벌에서 있지 않은 특이한 현상이었다. 그래서 보통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이게 지하로 내려가거나 없어지거나 예. 자존심 때문에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시내 전면부로 나온다라는 게 참 특이했어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참 중국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으나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여기도 뒤에도 보시면 조던도 마찬가지인 거고 챔피언도 마찬가지인 거고 요거 말고도 뭐 악어도 이상한 악어가 악어인지 도룡뇽인지 모르는 비슷하게 해서 크로코다일이요. 네. 이런 것들도 그렇고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시내 중심부에 이게 맞냐 싶을 정도로 어디 뭐 지하도 아니고 너무 옛날에 웃겼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창 그 짝퉁 브랜드 막 섞는 거 예. 유행할 때도 사람이 원래 말을 타고 있어야 되는데 악어를 타고 있고 예. 폴로체를 들고 있어야 되는데 우산 들고 있는 맞아요. 거죠. 예, 우산 예. 골프 브랜드. 저도 기억난다. 그 브랜드 이름 뭔지 아세요? 세 가지를 합친 게 락골 빈볼 파마. 그런 것도 있고 별거 다 그거 있었습니다. 뭐죠? 있네. 빈폴이었는데 그 오토바이 타고 있었던 거 본 적 있었어요. 자전거가 예. 아니고. 그래도 그 정도면 좀 귀엽잖아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죠? 패러디를 넘어서 이건 아예 그냥 매장까지 네, 냈다라니까. 맞습니다. 예, 예. 야, 근데 매장도 이게 그것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아, 시내 중심부에 그것도 이렇게 호객행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했다. 근데 이제 당연히 들어가 보면 가격은 되게 쌌어요. 그래요? 저가였다. 아. 그래서 이게 최근에 어려워진 소비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좋은 건 사고 싶은데 비싸서 못 사겠고 그래서 싼 걸 사고 싶은데 또 품질이 나쁜 건 싫고 상표는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은 해봤어요. 그렇다고 여기 있는 직원들한테 이게 짝퉁인 거 아니? 그리고 왜 짝퉁 아니? 이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싸우자는 그죠? 거니까. 그건. 간첩될까봐 그런 짓은 못하고 가서
어쩌다 발견하는 게 아니라 와 생각보다 만연해 있다라는 걸 보고 조금 좀 문제가 많이 생겼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아 이게 예, 전에 탐방 다니실 때랑 조금씩 달라지고 더 있는 많아진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 대놓고 폴로는 짝퉁 있었어요. 매장. 예, 요 폴로는 되게 많았었어요. 거예요. 요거는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요거에 있던 매장이 시내 중심부로 계속 들어온 것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요 매장에 뭐 예를 들어서 상하이 가면 이제 와이탄이라 그래서 이제 뭐 그 강가 있는데 네. 뭐 한자로는 외탄이라고 해서 뭐 외자 뭐 네네, 이럴 네. 때 고기 쓰는데 그 근처에 뭐 있고 뭐 몇 개 보이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곳곳이 보일 정도로 어우 이렇게 많이 됐어? 중심부에도 확 들어왔을 정도로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근데 저게 폴로가 사실 좀 비싸요. 예, 네, 비쌉니다. 좀 비싼데 예. 저건 그 켄타우루스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브랜드가 이제 뭐 섞여 이거를 뭐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싸게 판다 그러는데 싸긴 싸요. 그렇죠? 근데 어. 이제 진짜가 아닌 거고 요 브랜드는 확실히 최근에 미국하고 문제가 됐었어요. 아 법적으로 예. 근데 전혀 아랑곳하진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아유 그럼요. 대놓고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혹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이사님 뭐 하나 안 사오셨습니까? 어, MLB 큐 뭐 저는 모자라든지 그렇진 않습니다. 예. 아, 저는 모자도 웬만한 거 잘 못 쓰는 게 제가 머리가 커서 좋은 모자 안 쓰면 이 뭐 이상하게 옛날에 모여라 꿈동산이라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예. 레고처럼 돼 버려. 이렇게 머리 크고 막 전혀 이런 거 예상하지 있죠. 못한 답변이어가지고 아 릴렉스 이런 거 시계 한번 보고 싶네요. 아, 릴렉스 예, 시계. 예. 너무 웃깁니다, 진짜. 근데 저것도 일종의 소비 시장의 변화의 예. 단면일 거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뭐 지갑이 많이 또 열리는 것까지는 예. 아니고요. 실제 뭐 제가 이렇게 요 유사 상품만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가면 최소한 그 매장들에서 이제 브랜드도 거의 다 기억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진을 전부 다 수백 장을 찍어 오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다 데이터로 돼 있어서 아는데 이번에도 가보면 느끼는 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네. 흔히 얘기하는 조금 그 고급 브랜드 또는 음. 아니면 좀 비싼 브랜드들 같은 경우가 매장에서 많이 철수를 했고요. 중저가 브랜드들이 확실히 많이 들어왔어요. 아.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유니클로도 대표적일 거고요. 예. 이런 브랜드들 또는 중국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 자체 브랜드. 자체 브랜드들. 근데 가격을 보면 비싸지가 않아요. 음. 굉장히 싼 브랜드들. 그러니까 브랜드는 조금 이제 갖춰가는 것 같은데 가격이 비싸지 않은 이런 브랜드들 중심으로 매장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확실히 매장들 보면 약간 좀 조금 이게 죄송한 얘기지만 좀 촌스러운 분위기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 눈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유행이 약간 지난 듯한 느낌의 그런 브랜드들.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게 최신이겠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거와 우리하고 좀 다를 거니까 나름대로는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쪽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그 디자인들이 많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땐 좀 일단 원색들이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뭐 파스텔 톤 이런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확실히 조금 브랜드 자체도 고가보다는 중저가들이 되게 많이 포진이 되어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중저가 브랜드가 많아진다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불황의 하나의 단면이기도 할 테고요. 또 중국 자체 브랜드들도 또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는 예. 거고 전기차 매장도 예, 다녀오셨다고. 다녀왔습니다. 네네. 우선은 중국이 전기차 매장들은 특이하게 다 백화점에 있어요. 네, 지난번에 보여주셨죠. 뭐 백화점에 가면 1층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쉽게 발견할 수도 있고 특히 이번에는 특이한 데가 파웨이라는 데입니다. 화웨이요? 예, 파웨이는 웬만한 휴대폰 매장에 전기차가 다 같이 있어요. 화웨이에서 최근에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거든요. 화웨이가요? 예. 샤오미 아니요. 샤오미도 개발을 했는데 예. 화웨이는 전방위적이에요. 그러니까 샤오미는 상하이에서도 보기 힘들어요. 상하이 제가 갔었을 때 길거리에서 샤오미 차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아직 그만큼 돌아다니지 예, 돌아다니진 않고 있고 예. 근데 화웨이는 네. 웬만한 매장에 가면 자동차가 다 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기사들 보시면 이번에 새로 나온 브랜드들이 어제 기준으로 뭐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7만 대가 예약됐다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화웨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단 판매를 하고 있고 참고로 화웨이라는 회사가 만드는 요 그 브랜드들은 중국의 체리 자동차가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자동차 회사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개발만 해놓고 생산은 다른데 이제 예. 외주를 맡기고 예, M9이라는 브랜드가 최근에 나왔었고 네네. 지난번엔 M7인가였는데 그게 이제 불난 차죠. 불났는데 탄출을 못했었던
그래서 여전히 확실히 이 휴대폰 회사가 만들어서 그런 건지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강했는데 한번 사진 한번 보실까요? 맞네요. 요게 M9이라는 자동차입니다. 저게 요게 화웨이 화웨이 거고요. 네. 화웨이에 있는 매장에 있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스마트폰 매장에 있는 차예요. 제가 직접 올라탄 거고요. 그래서 쭉 안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삼성 그 스토어에 있어요. 스마트폰 예. 스토어에 예. 전기차도 예. 같이 있는 그런 그게 느낌. 실물들이 한 대도 아니고 꽤 많은 차들이 한 4대, 5대 정도 오. 이렇게 돼 있고 3G별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이런 거죠. 와, 중국은 이제 스마트폰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 정도로 전기차가 진짜 많구나. 그죠? 많구나.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샤오미의 S7이라는 거. 제 얼굴 보이시나요? 수치. 예. 예. 이거 아유 저 보시나요? 이사님 보고 예. 수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저 차 여기, 이름이 예. 수치라고. 그래서 네. 이제 아마 여의도에서는 제가 최초로 이렇게 네. 해봤을 텐데요. 일단 요 차도 직접 가서 보고 만져보고 다 저도 쇼핑몰 체험을 안에 해봤습니다. 있는 매장이. 예. 근데 요거는 상하이에서 찾기는 힘든데 저희들이 일부러 찾아가서 이렇게 보고 체험을 많이 해봤고요. 네. 일단 겉에서 보는 거하고 안에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안에는 조금 허접해요. 아 그래요? 네, 겉은 와 이게 어디서 많이 베꼈는데라는 느낌인데 안에는 일반 자동차의 고급스러운 느낌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났어요. 일단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고 이런 느낌이 있죠. 왜 이렇지? 뭐 버튼도 올렸다 내렸다는 이런 버튼이 있는 정도로. 네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갈 길이 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특징이 있다라면 네. 대시보드 안에 있는 이 화면이 지금 가지고 계신 태블릿. 패드보다 훨씬 커요. 훨씬 크죠. 거의 뭐 이따만해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그걸 켜면 이제 뭐 화웨이에서 나오는 우리로 얘기하면 뭐 유튜브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영화도 이렇게 보고 그러고 이게 사운드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뭘 받았냐면 이 친구들의 목적은 전기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안에서 나중에 자율주행이 됐었을 때 즐길 수 있는 인포테인먼트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게 느낌이 확 올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감성이 되게 사운드, 그러니까 되게 스피커가 되게 잘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 화면이 엄청 커요. 사실 그대로 보고 운전하면 제가 볼 땐 거의 사고 각이에요. 그죠? 이게 앞만 보고 가도 될까 말까 한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화면에 영화가 나오게 하고 뭐가 나오게 하고 이런 것들은 목적 자체가 이렇게 크게 만든 것 자체가 뭔가 단순 편의성을 위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향후에 조금 더 길게 보고 뭔가 이제 자율주행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그랬었을 때 차 안에서 무엇을 할 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게 여러 가지 기계들을 뒤져보면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하나하나 다 만져보고 이렇게 뭐 성능을 다 체크를 해봤는데 자동차로서의 매력은 겉에 빼놓고는 조금 많이 떨어졌다. 그리고 안에 있는 디테일도 약간 좀 우리 표현으로 싼마이 느낌이 좀 많이 났어요. 그게 우리 표현인가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안에는 겉엔 이런데 안에는 왜 이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이 계기판 있죠. 이 계기판이라고 하는 보통 얘기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스피드 이런 거 나오는 것들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볼 땐 좀 잘못 만들었다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좁아요. 그래서 속도계하고 요 정도라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계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초기 버전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좀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차를 운전하는 편인 거고 여러 가지 자동차 공학적인 면 이런 것들을 보면 이번에 조금 제가 볼 때는 겉에서 보는 거 하고 안에는 조금 많이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그러나 일단 어쨌든 목적을 놓고 보면 그 목적 자체가 뭔가 전기차를 위한 어떤 그런 움직임이었다라기보다는 향후에 이걸 가지고 뭐 휴대폰하고 연동이 돼서 나를 뭔가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움직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뭐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샤오미 SU7 수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3년 만에 만든 차라 하더라고요. 개발한 지 3년 만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해외 전기차 메이커들이 또 하고 있는 거고 샤오미는 뒤늦게 따라온 건데 자동차의 완성도 3년 만에 이걸 만들었다라는 거고 물론 사고가 난 영상이라든지 뭐 브레이킹이 잘 안 됐다 뭐 조향이 안 돼서 뭐 문제가 된 케이스도 여러 가지가 이제 체험이 나오긴 합니다만 샤오미는 이게 사실은 자동차의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이다. 라는 거고 제가 너무 좋게 평가하는 그럼 또 이런 것 같아요. 그래도 차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그쪽보다는 뭐 그쪽 신경을 안 쓰진 않았겠지만 방향은 뭐 당연히 차니까 나중에 안전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방향을 그냥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확실히 화웨이 차도 그렇고 샤오미 차도 그렇고 일반 자동차 회사들이 만들었다라는 거에 비해서는 안전성 문제가 자꾸 대두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핵심이죠. 그럼요, 당연하죠. 뭐 한두 푼짜리도 아니고 이건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국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런 안전 문제를 뭐 극복을 할지 안 할지 뭐 그건 우리가 추구적으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일단 방향은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휴대폰 회사들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회사가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일단은 이 전기차라는 게 자동차 회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는 게 일단은 우리한테는 주는 경종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제 모 백화점에 갔었을 때 거기에 전기차 매장이 한 20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름도 모르는 브랜드가 저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진짜 전기차가 되게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네. 가격은 참 싸구나. 전기차가. 네.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사실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딱 하나잖아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품질이야 당연히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자동차들이 좋겠죠. 뭐 당연히 우리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격은 이길 수는 없겠죠. 가격은. 그래서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그냥 저 가격 저대로 이제 미국으로 밀고 들어오면 나만 하는 자동차 회사가 없을 거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미국에서도 정치적으로 이거는 장벽을 좀 세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장벽을. 예. 너무 싸니까. 네. 그렇죠. 너무 싸니까 진짜 가보면 놀랄 만한 가격들이 너무 많았어요. 2천만 원대 차들이 이게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만 되면 어이구 이렇게 괜찮아라는 차들도 꽤 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물론 이게 이제 내구성도 좀 봐야 되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래서 시승도 해봤거든요. 전부 다 해보면 뭐 그 정도 시승해서 물론 제가 다 알 수는 있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의외로 참 무섭다는 생각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장이 이제는 대중화를 앞두고 있는 시장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중화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가격이라는 건 우리는 충분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예를 들어서 저가형 차를 타고 있는데 제가 고가형 차를 타기 싫어서 안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 때문에 못 타는 경우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뭐 벤츠 S클래스 좋은 거 모르나요? 못 타는 이유는 탈 수도 없는 이유는 내가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건데 전기차라고 다를 거냐 이거죠. 그렇죠? 뭐 비싸고 좋은 거, 배터리 좋은 거 다 모르겠습니까? 그게 아닌데 내 소득 수준에서 만약에 나중에 법이 바뀌어서 오로지 전기차라만 타고라고 한다라면 사실은 그 가격에 맞는 차를 살 수밖에 없는 건데 똑같은 가격을 우리가 일단 맞출 수는 있겠죠 나중에는 그렇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장벽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면 우리나 미국은 그런 차가 드물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한 회사마다 뭐 20개 매장이 있었지만 한 회사마다 통상적으로 모델이 6, 7개씩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합쳐도 실제 모델이 100개가 넘는 거예요. 전기차 모델이.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택의 폭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미국이 자동차에 대한 특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무역 장벽을 언제 세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그런 이야기도 또 지금부터 슬슬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관련주도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기 시작을 하면 또 그래도 반사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논리들. 과거에 다른 산업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도 조금 현실성이 있을까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원래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25%였던 걸 100%로 인상하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 가격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거의 차 해야 가격을 2배로 매겨야. 차 가격을 2배로 먹여야 같아지는 거니까 바이든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게 녹록지 않다라는 걸 일단 대변은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시장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사실 왜냐하면 100% 내려서 더 싸게 만들면 또 어떡하나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 차가 그렇게 싸게 만들 수 있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도 더 많이 커야 될 거고 아니면 대량 생산 체제도 가능해야 될 텐데 뭐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드 하나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지난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차로만의 적자가 6조 정도 났어요. 올해는 7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렇게 경쟁을 하면은 경쟁이 쉽지 않으니 제가 보기엔 유럽도 미국도 결국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적인 장벽을 펼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보면 한국의 결국 자동차들이
그래도 수혜를 잇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는 전 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다 풀 수만은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전반적으로 우리도 차를 잘 만들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한테는 뭔가 약간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 향후에 뭐 또 트럼프가 혹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에 따라서 어떻게 구도가 바뀌어 나가는지는 조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이 예. 크니까. 예. 하여튼 뭐 많은 분들이 뭐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렇죠? 굉장히 뭐 반론도 많이 계실 거고 말도 안 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가격. 그렇죠? 예,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중국 차는 문제가 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지만 일단은 한 가지 확실한 건 가격이 너무나도 싸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린 이 대중화라는 단어 앞에서 그래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가격이다 보니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하고 유럽이 아직까지 이 가격으로 차를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을 마냥 열어줄 수는 없고 시간을 벌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는 우리 기업들한테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중국 자동차 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일단 가격은 싼 거지만 싼 게 비지떡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시장에 두고 있을 거니까 일단 품질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되죠. 왜냐하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내 목숨을 담보로 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안전성도 갖춰지면 그건 진짜 좀 답이 달라질 수도 있죠. 네. 그러게요. 네. 그러면 물론 이제 시간이 더 남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뭐 이제 안 가보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중국 이런 차 이렇게 하면 색안경을 많이 끼고 보세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 가보시고 일단 만져보고 느껴보고 많이 해보시면 저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여행이라도 가서 요즘 뭐 중국 여행 정말 싸거든요.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모두 투어 기준으로 보니까 중국 여행 2박 3일이 19만 원짜리들 지금도 많더라고요. 비행기 다 합해서 먹고 자고 합해서 2박 3일. 예, 지금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서 지금 노동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칭따오 이런 데 보면 16만 9천 원인데 지금 날짜로 쳐보니까 19만 9천 원이더라고요. 보면 구매하기 나오잖아요. 그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보면 17만 9천 원, 20만 9천 원. 이달 말에 출발하는데. 예.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가격이면? 그러네. 모두 투어입니다. 예. 네네. 되게 좋은 회사인데. 그냥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왜 옛날 말로 일본에 우동 먹으러 다녀온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그냥 가서 시내 한번 보면서 애들 진짜 많네. 뭐 그죠? 그리고 또 가이드분들한테도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쭤보면 요즘 뭐 팝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타는 애들한테 야, 차 좋냐? 뭐 쓸만하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직접 느껴보는 거하고 많이 다르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잘한다고는 하지만 선두를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따라오는 애들이 못 따라오도록 격차를 더 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어느 정도까지 와 있고 우리의 장점은 뭐고 얘네의 장점은 뭐고 우리의 취약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고민해야 우리가 더 달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쟤네는 안 되라는 생각만 갖기보다도 항상 진정한 1등이라면 그렇죠? 2등이 못 쫓아올 수 있도록 격차를 더 벌려야 되잖아요. 저도 학창 시절에 2등이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싫어했거든요. 네가 3시간 자면 난 안 잔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를 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인즉슨 이선일 비사님이 1등이었다. 아니 뭐 그렇지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열심히 한다라고 보면 체크까지 하진 않겠습니다. 예,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격차를 벌이는 연습들을 해야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라고 해서 왜냐면 분명히 요즘 중국 얘기만 하면 부정적인 편견들이 있으실 거니까 갖는 건 좋습니다. 뭐 중국을 안 좋아하는 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경쟁하는 국가니 이들의 장점과 단점, 우리의 현주소 또는 미국의 현주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의 대응 방안은 뭐고 우리가 또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전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피지기면 뱉으면 불태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 경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5.3%. 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도 3개월 연속해서 이제 상승하는 쪽. 과거에 이제 디플레이션까지 막 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뭐 0.몇 %까지 나옵니다. 플러스로. 이런 흐름들이 그래도 현지에서는 경기가 그래도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개선은 되고 있지만 불안한 개선인 거죠. 아직까지는. 특히 아마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만큼 중요한 게 도매 물가 지수, 즉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PPI라고 그러죠. 이게 알기로는 제가
뭐 전보단 개선됐지만 마이너스 2.3%인가 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전히 중요한 건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도매 물가 지수 즉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란 얘기는 중국에도 여전히 재고가 많다. 그렇죠? 그리고 이 많은 재고를 글로벌에 쏟아내고 있어서 지금 중국이 너무 저가 상품을 막 쏟아내죠. 전 세계 많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만큼 재고가 예, 많아서.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재고도 많고 그러다 보니 이게 또 뭐 좋게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물가를 낮추는 어떤 그런 거 요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경제가 100% 돌아서서 이제 확실히 위로 올라갈 겁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지표 중에 하나다. 일단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 그러나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걸 놓고 보면 아직까지는 뭔가 안심하긴 이른 이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의 예. 좀 재고가 줄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다시 또 올라오고 예. 그래야지 좀 이제 선순환 구도로 좀 가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겠죠. 그리고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중국 경제가 온전히 결국 돌아서기 위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면 역시 경기 부양책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쓰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보다 더. 네. 그다음에 또 중국이 안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아니 뭐 체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지금 미중 간의 갈등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 아주 여러 건들이 복합적으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경제와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부동산이니 부동산에 정조준된 아주 강력한 부양책은 전 추가적으로는 그래도 해야 중국에 대해서 그래도 보다 확신을 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우면 소비가 살아나기가 쉽진 않아요. 어느 국가든지 또 반대로 집값이 굉장히 급등하는 나라 치고 소비가 죽는 나라는 또 못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소비가 굉장히 좀 양극화되긴 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고 중국도 예전에 소비가 굉장히 좋았었을 때 역시 부동산 가격 오른 게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 부동산에 대한 보다 조금 더 이렇게 그 표적적인 우리가 표적적이라는 표현을 좀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면 정조준한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뭐 중국 경제가 바닥을 찍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제 궤도에 올라오고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 정책이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표류하면 사실상 한 번 더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잘 들어올릴 때 확 들어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달이었던가요? 말씀해 주셨던 게 그 가구나 인테리어 쪽은 아무래도 주택 문제 때문에 여전히 부진하다. 그런데 외식이나 화장품 이런 꾸미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씩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것도 뭐 현재에서는 여전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왔었던 중국의 도매 물가 지표 또는 성장률 이런 걸 보면 여전히 건자재 쪽 이런 쪽이 지표를 많이 갉아먹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신규 주택 그죠?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남아돌고 있고 재고가 기존 주택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부 성을 중심으로 규제를 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일부 성 중심인 거지 이게 중국 정부의 온 그 흔히 얘기하는 전체적인 아니면 전국적인 부분의 어떤 그 정책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딱 가보면 확실히 먹고 마시는 건 해요. 다만 이전에 비해서 요것도 조금 다운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푸동지구에 있는 이제 금융사들 직원들은 그래도 조금 약간 돈이 있는 편이잖아요. 거기도 물어봤더니 일단 임금은 깎였더라고요. 임금도 깎이고, 임금도 깎이고, 그래서 확실히 사람들이 이전에 갔던 것보다는 한 단계 조금 싼 데로 가요. 그렇죠? 이전에 뭐 내가 15,000원짜리 짜장면을 먹었다라면 지금 뭐 10,000원짜리 이렇게 중국집을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전보다 소비 성향을 높이는 게 아니라 확실히 줄이고 있는 거는 전 업종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맞다 오늘도 뭐 화장품 관련주들 실적 그러니까 엄청 잘 나왔더라고요. 1분기께. 그래서 인디 브랜드들 상대적으로 좀 중저가 화장품들이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되게 잘 팔렸던 거고 중국의 소비도 약간 비슷하게 가고 물론 이제 거기는 자체 브랜드라든지 또 경쟁이 또 다르니까 근데 지난번에도 월간 이선엽 3월호 그때도 아마 이야기를 해주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LG 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계열이라든지 대형 화장품주도 좀씩 이제 고개 들고 있는 거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말씀해 주셨잖아.
그 이후로도 좀 계속 오르더라고요. 예, 괜찮은 모습. 여기는 어떤 변화들이 계속 감지가 되나요? 일단은 중국 제품보다도 이제 중국에서 아주 고가보다는 이제 보통 로레알이라고 보통 부르는 네네네. 프랑스 회사잖아요. 프랑스 회사 맞죠? 네. 예. 요 회사가 좀 많이 그 관련 브랜드들이 많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거기가 뭐 브랜드 M&A를 좀 많이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한국 기업들이 또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예. OEM으로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죠. 최근에 주가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리고 중국 브랜드들이 제가 볼 때 이제 인터넷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조금 양극화되는 것 같아요. 아예 중저가 브랜드 확 밑으로 내려오거나 이건 네. 중국 브랜드죠. 네. 아니면 좀 더 고가 브랜드 중심으로 가는데 요즘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샘플을 많이 팔아요. 샘플을 판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조금 고가 브랜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고가 브랜드들은 좀 많이 사고 싶은데 비싸서 한 통을 다 사기는 그렇고 그래서 조그맣게 샘플이 된 거를 소량으로. 이렇게 소량으로 되게 많이 파는 게 굉장히 유행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장 가보고 놀랐어요. 이 비싼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 혹시 짝퉁 아니야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죠. 진짜는 맞는데 굉장히 샘플로 해서 가격은 조금 굉장히 싸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많이 찾는 소비자들이 있더라고요. 예. 약간 틈새 소비네요. 틈새 소비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긴 뭐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어떤 매장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뭐 중국에서 이제 세포라 이런 오프라인 매장 물론 이제 앞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중국 인터넷 중심으로 많이 소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는 좀 유의성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뭐 세포라 이런데 가보면 이제 화장품 전문 매장이죠. 가보면 사람이 일단 없고요. 그다음에 브랜드 자체도 이제 한국 거도 다 빠졌어요. 원래 거기 가보면 우리나라의 라네즈라든가 최소한 라네즈 아니면 푸라든가 이런 건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어떤 매장에서도 한국 브랜드는 발견하지 못했고요. 완전히 싹 철수가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우리나라 이런 대형 브랜드 화장품들이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서 잘 돼서라기보다는 중국에서 구조조정을 잘해서라는 역할이 더 큰 것 같아요. 거기서 역설적이네요. 적자들이 많이 축소되면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나라 화장품 브랜드들 보면 북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중국에서 적자 축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있는 입지는 별로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브랜드 이제는 우리나라는 아니고 일단은 상장사도 아니지만 옛날에 쓰리 컨셉 아이즈라고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쓰리 컨셉 아이즈라고 약간 인디 브랜드가 하나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핫했었는데 그 회사를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던 분이 외국계 회사를 팔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곳곳마다 이 로드샵 이런 게 있으면서 선풍적인 인기는 끌고 있더라고요.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표권이나 회사는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화장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존재를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 중국에서는 다만 이제 구조조정을 잘해서 적자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일반적이었고 중국 내에 있는 화장품들도 제가 보기엔 로컬 브랜드들도 이전만큼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사업을 잘 정리하고 미국이나 일본 쪽 가서 잘 하고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뜬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정책들을 많이 바꾸는 거죠. 예를 들어서 로드샵 이런 데를 열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인터넷 중심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특정 상품 중심으로 가면 여전히 먹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뭐 사이트들도 있고 그렇죠. 인터넷 이런 거나 또 왕홍이라든가 아니면 블로거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또 나름대로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중국이 새로운 이구환신 정책, 그러니까 뭔가를 내구재를 바꾸면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약간 그런 것도 또 한번 펼치고 있잖아요. 그게 아직까지는 어떻게 좀 잘 눈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거는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 뭐 물건 직접적으로 봐야 되는 그게 4월 말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마 영향은 지금보다는 6월 정도는 돼야 그래도 이게 보일 거고 그래서 제가 6월에도 그런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매장마다 가서 이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이구환신이 주택도 있어요. 주택에 대한 이구환신도 있고 전기차에 대한 이구환신도 있고 일반 내구재에 대한 이구환신도 동시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딱 발표하고 나서 며칠 만에 알 수는 없을 거고 네네. 이런 것들이 그래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조금 한 달 정도 이상 텀을 또 보고 나서 가서 일정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다른 지역을 가세요? 비슷한 지역을 가서 보는 게 더 낫겠죠. 계속 비교하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그래야 유통도 변화가 보이니까. 기존점 네. 매출 가지고 계속 비교하듯이 맞습니다. 집요하십니다. 그렇게 그래서 해야 그러는 됩니다. 거니까 또 왔냐고. 제 얼굴을 아는 점원들도 꽤 있고요. 자꾸 와서 자기 네. 막 물어보는 사람. 되게 웃긴 말씀을 드리면 네. 중국에서 이제 짝퉁을 제일 많이 파는 동, 그러니까 진짜 짝퉁. 예. 뭐 지금처럼 길거리 나온 짝퉁이 아니라 짝퉁이 모여 있는 상점 거리가 하나 있어요. 이제 네. 상하이 과학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 뭐 중국말로 하면 이제 상하이 커지관이라고 보통 네. 하는데 거기 지하도 있는 데가 어마어마한 상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상점 하나 사장은 저하고도 굉장히 친해요. 어디 가면 저하고 가게를 맡기고 할 정도로 둘이 엄청 친합니다. 아니 한국에서 온 관광객한테 가게를 맡기고요. 예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아. 요즘은 덜 가지만 예전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갈 때마다 들러서 이제 고객들 좀 몰아다 주고 이러면 안 되는 상표법 위반이긴 하네, 그죠? 그냥 막 쓰고 버릴 것들 있잖아요. 한 번 저거 버릴 것들 이렇게 이제 해줬던 기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좀 봐달라고. 그런 경우 꽤 있었어요. 야, 이게 또 거기서도 그게 통하네요. 재밌었습니다, 되게. 6월에 혹시 다녀오실 때 그럼 예. 날짜가 계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6월 한 25일 정도면 다시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이제 월간 이선엽 6월호는 그때 6월 말쯤 해야겠네요. 그러면 뭔가 확정적으로 더 트렌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거의 뭐 이제 특파원 느낌으로. 예. 그래도 확실히 여러분들 다녀온 사람하고 안 다녀온 사람하고 달라서 네. 왜냐면 요즘 아무도 안 가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을 예. 뭐 중국 볼 필요 없다 거의 뭐 이런 분위기니까. 뭐 그 이상이죠. 왜냐면 예. 봐야 욕을 먹으니까. 여기 아까 보시면 그 샘플 파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명품 브랜드들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라메르도 있어요. 라메르가 제일 비싼 라메르가 화장품이잖아요. 라메르라고 프랑스 브랜드인데 해조류 뭐 이런 거에서 아마 어. 면세율인데 한 통에 막 30만 원씩 하고 이런 브랜드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팔더라고요. 약간 그거네. 다이소 느낌이네요. 요즘에 그렇죠. 다이소에서 화장품 엄청 그렇죠. 팔린대요. 근데 그것도 근데 그거는 저가인데 이건 네. 고가인데 조그맣게 해서 조금 이제 그 큰 거를 못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니 근데 특이한- 다이소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매장에서는 막 2, 3만 원짜리를 다이소는 최고 가격이 5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포장이나 이렇게 더 작게 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럴 라벨을 수 좀 있네요. 작게 해서 네. 또 저가형으로 판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흔히 얘기하는 그 고가 브랜드들이 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디 그 백화점에 가면 최고가 브랜드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이만큼씩 막 SK2도 있고 뭐 에스테로더도 있고 라메르도 있고 뭐 굉장히 이런 것들 뭐 겔랑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다 소량도. 있어요. 예. 처음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막 던져놨길래 네. 야 이게 혹시 가짜 아니야 싶었는데 가짜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예. 사실 그런 거는 관광 온 사람들이 몇 개 사갖고 가서 선물용으로 나눠주고 그렇진 않고 중국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아예 예. 요게 그게 가성비가 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거는 쓰고 싶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근데 비싸니까 뭐 한 통씩 이렇게 바를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씩 사서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기 불황이 불러온 새로운 소비 트렌드. 트렌드 중에 수도 하나겠죠. 예전에도 이 매장들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네. 이렇게 많이 확대가 된 건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몇 개가 있었고 중에 어떤 그 상업 지역에 가면 이런 것들이 꼭 있었고 여기에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이제 6월 말에 다녀오신 다음에 월간 이선요 6월호 때 그 중국 이야기는 이제 업데이트판을 또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몇 가지 좀 한번 그 체크 좀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엄청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요즘에 실적 보시느라고 되게 또 정신 없으실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총평이나 아니면 조금 이게 눈에 띄는 섹터나 어떤 게 있을까요? 이미 보셨겠지만 정말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던 거죠. 오늘도 보니까 화장품 기업들 굉장히 실적들이 많이 좋았던 것 같고 근데 거기다가 또 주가도 많이 올랐었는데 서프라이즈 나니까 또 한 번씩 예. 더 점프하고 변압기 기업들도 그랬었던 것 같고 아. 그러니까 주가는 그냥 오르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 이런 큰 변화들을 보면 그 변화 안에서 뭔가 실적이 미리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래서 또 변압기도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고 다만 이게 전체적인 모든 업종으로 확장되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특정 업종들이 오를 만한 이유는 저는 충분했었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최근에 이제 지수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일각에서는 버블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얘기 어떤 나오지만 섹터에 대해서요?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볼 땐 국내 시장도 해외 시장도 버블 조짐은 없어 보여요. 뭐 실적대로 올라온 건데. 미국에 많이 오르기는 올랐는데
한국은 사실 오른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 특정 업종들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특정 업종 예. 중심으로. 아마 똑같은 고민이실 건데 법으로는 아닌 건 알겠는데 이제 고민이 그런 거죠. 다음 분기에도 이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어? 가파른 매출 성장제가 될까? 왜? 너무 급하게 올라오니까. 이게 미국하고 한국하고 안고 있는 공통점인 것 같아요. 네. 좋은 것도 알겠고 숫자도 나온 것도 알겠어. 네. 그래서 법으로는 아니고 실적만큼은 올랐는 건 알겠는데 너무 급하게 실적이 올라왔고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 이 정도 실적이 이렇게 가파른 어떤 각도가 계속해서 유지될 거냐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들이 작용하는 게 현재 시장이라서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 그 뒤로 그 관련 기업들의 변동성이 너무 많이 커집니다. 오늘도 몇몇 제가 이 찍고 있는 와중에서 아마 변압기 관련주들도 하루에 변동폭이 거의 20% 조금 안 되게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아침에는 분명히 꽤 크게 올랐는데 중간에 실적 발표하고 보니까 크게 하락하고 거의 뭐 7, 8% 이상 하락하고 이런 변동성들을 보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와 이게 지속성을 유지될 수 있을 거냐 의구심이 많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그래서 지금은 올라도 어렵고 내려도 어렵고 굉장히 시장 읽기가 참 어려워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주식 투자 좀 한다는 사람 중에 화장품 물론 이제 전부 다는 아닙니다만 화장품하고 변압기를 비롯해서 이제 전력기기들 좋다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제는 아시기 시작했겠죠. 이 정도 실적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실적과 또 주가라는 게 그 정도의 성장률이 계속해서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와줘야 더 오르겠죠. 그 점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제 사람들도 이제 피크아웃이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향후에 그런 것들은 이게 이제 우리 때문에 오른 건 아니고 일단 앞서 말씀드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오른 것들도 있을 거고 또 변압기도 우리 수요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결국엔 그쪽의 수요가 얼마나 더 지속되고 있는지 봐야 되겠죠. 한 가지 분명한 건 뭐 화장품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현재 오르고 있는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사실 되게 좋아질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가 특이하게 이전과는 다른 게 특히 이제 사업하신 분들이나 경제를 많이 하신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게 경제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 게 맞을까라는 의구심들이 많으시거든요. 이게 아주 드물게 오는 사실 투자 관련 장세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소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번 장세는 소비가 메인이 아니라 사실은 투자가 메인이기 때문에 이 투자는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좋죠. 왜냐하면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금 조달 비용이 싸지면 싸질수록 투자가 원활해지거든요. 그리고 이 투자는 1, 2년 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밌게도 소비가 둔화되면 투자 관련 좀 많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경기가 소비로 인해서 둔화돼 침체까지 가면 안 되고요. 그건 조금 있고 침체까지는 아니고 둔화까지 가는 수준이면 지수는 조금 출렁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뒤로는 이 투자 관련주들은 더 힘을 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소비가 둔화된다라고 해서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비가 둔화되면 투자 관련주가 많이 오를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그 투자 관련주는 신규 투자, 개발, 연구 설비 개발, 투자.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야만 하는 그래서 그런 것도 AI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그렇잖아요. 이게 전부 다 투자인 거잖아요. 네네네. 예. 소비는 어떻게 보면 아니니까. 고금리 때 좀 피해를 봤던 예. 기업들. 지금 고금리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실제 그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려면 남의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 금리를 어떻게 빌리겠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금리가 싸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 투자 관련 기업들은 역시 소비 둔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고용이 조금 냉랭해지고 물가가 좀 잡히면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질 테니까요.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질 땐 분명히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면서 시장이 한번 쉬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침체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투자가 됐으면 그게 또 시차를 두고 또 다른 고용을 또 일으켜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경기가 둔화되는 게 침체로 가고 그래서 고용이 계속 줄어들면 이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결국 투자가 되고 있는 건 그러니까 소비가 일시적으로 줄고 그로 인해서 금리가 내려 투자가 되기 시작을 하면 다시, 약간의 시차를 두고 또 고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받는 조정은 결국은 잘 받아야 되는 저가 매수해야 되는 시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둔화돼서 시장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받더라도 그 본질이 뭔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항상 제가
예. 월간 이사님 시간에 예. 도움 말씀을 그리고 사실 오늘 그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전기차를 얘기하려고 나왔던 건 아니고 중국의 새로운 트렌드는 확실히 두 개는 보여요. 두 개요. 예. 하나가 뭐냐면 커피예요. 커피요. 예. 커피 전문점들이 한국처럼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커피 전문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이제 스타벅스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루킨 커피라고 해가지고 그 루이싱. 예, 루이싱 커피죠. 그 예,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가 예. 상폐됐다. 사슴이냐 뭐냐, 네네네. 예, 뭐 그거 했던 파란색에 있는 거, 그거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다가 요즘은 와, 참 많아진다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우리처럼 일단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뭐 피치 커피를 비롯해서 캐나다나 미국에 있는 꽤 많은 브랜드들이 일단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확실히 그다음에 그거 말고 우리나라도 중소형 브랜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곳곳마다 이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상점마다 크진 않은데 왜 이거 저기 뭐지? 그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들고 가는 테이크아웃 점점 네. 이런 점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는 게 보여요. 확실히. 그래서 중국의 커피 문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들이 일단 눈에 띄더라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요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시장이 좀 커지고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그래서 TV 광고를 통해서도 아니면 지하철 광고를 통해서도 그리고 중국의 여러 지면을 통해서도 그거 보면 특히 젊은 층 중심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라 젊은 층 중심으로 뭔가 비타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강과 관련된 기능식품들이 굉장히 관심이 커졌다라는 게 또 다른 트렌드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 되는 걸 보려고 간 건 아닌 거니까 그 와중에서 이런 트렌드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이 관련 기업들 이제 뭐 그 안에서도 뭐 미국 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한국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에서요? 건강기능. 건강식품 그냥 이제 영양제라고 보시면 되죠. 예,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하는 거죠. 지금이 초기니까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 폭발적으로 할지는 앞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가서 봐야 돼요. 가서 이런 것들 어차피 뭐 중국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것들은 또 다른 영역인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커피 같은 경우는 커피 원두가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실제로 자체가 원두 가격이 뭐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태국의 기후 문제 예. 때문에 또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근데 수요가 되게 중요한 거니까 예전에 제가 중국 관련해서 우리나라 제품들 말고 와 이렇게 많이 했던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두리안이라는 거, 그 냄새나는 거, 그죠? 예. 이 냄새나는 과일이 중국 거의 뭐 지금 국민 과일이 됐을 정도로 그래서 뭐 과일 가게마다 가보면 두리안이 제일 많이 쌓여 있어요. 계속해서 뭐 그런 것들은 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과일 가게마다 다 돌아다녀 보거든요. 곳곳마다 있어요. 우리처럼 그 뭐 옛날에 총각내 야채 가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보면 그냥 두리안이 엄청나요. 일단은 그래서 야 이게 그리고 빵도 두리안 빵이 제일 인기예요. 뭘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랬던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선호가 지금 커피로 오고 있는 거는 눈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중소 제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었던 이런 어떤 커피 가맹점들이 정말 많이 생겼더라고요. 예, 곳곳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확산이 되어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원두 가격 또는 혹시 특정 커피 업체가 또 좋아질 수 있는 개연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미국의 스타벅스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도 엄청 떨어졌고 중국 쪽에서 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부진한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어떻게 보면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약간 인프라 관련주들 혹은 그냥 커피 원두 그 자체 이렇게 해서 좀 투자 아이디어는 좀 정밀하게 좀 파고 그렇죠. 들어야 예. 되겠네요. 이거 이제 국내 기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 해외 투자할 때 되게 유리하고 제가 봤던 랜드마크에 있는 스벅들이 없어진 데가 꽤 있었어요. 스벅이 없어지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가 딴 데 업집점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런 브랜드도 있었구나. 이런 브랜드도 있었구나. 라고 해서 많은 브랜드를 생각보다 많이 봤습니다. 하나하나 담아오기가 너무 많아서 그럴 정도로 생각보다 이제 확연하게 좀 늘어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일부 대도시 중심으로 그러지 않느냐 그렇지만 뭐 우리나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결국 이게 젊은 층들이 되게 좋아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선배님들은 여전히 둘 그죠? 뭐죠? 커피 이게 뭐야? 프리마 둘, 네. 그죠? 프림들 뭐 설탕들 뭐 예. 그래서 이제 커피 정말 믹스 너무 좋아하시고 네. 예, 그거였었지만 지금 우리 후배분들께서는 대부분들 보면 아메리카노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거기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작이다. 예. 중국은. 왜냐면 분명히 없던 브랜드들이 제가 자주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었어? 이것도 들어왔어? 이런 거 보니까 나름대로 그 확산이 굉장히 생각보다 빠르게 됐어요. 아마 다음 달에 가면 그 확산 속도 더 빨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거야. 한 달만 확인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게 중국이에요. 뭔가 하나 번지면 되게 빨라요. 특히 그것도 이제 뭐냐 상업적으로 매우 발달한 곳에서는 더 빨리 그렇겠죠. 체감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커피하고 건강기능식품도 그만큼 그 많이 찾는다는 얘기는 젊은층 중심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중국에 갔었을 때는 거기는 원래 차 문화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택시 운전하는 택시 운전 기사들 옆에 보면 항상 차를 우린 통이 꼭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 차 우리는 그런 통과 관련된 업체들도 막 떴었고 옛날 라겐나 그런 기업들도 네네네. 주가도 좋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차 업체들 있죠. 조금 고급화한 네네. 그죠? 뭐 헤이티라든가 뭐 몇몇 업체들이 되게 좋았던 기억도 있는데 최근에는 그것들이 커피로 옮겨오고 있는 게 보여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떤 트렌드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커피를 예전에도 좋아했겠지만 그 확산 속도나 좋아하는 인구들의 어떤 그 분포도가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여서 이게 진짜 딱 요 정도로 끝날 건지 아니면 더 커질 건지. 근데 지금은 앞서도 보여드린 여러 가지 한두 개가 아니라 정말 제가 모르는 많은 커피 브랜드들이 여러 군데 그것도 우리도 골목처럼 있는 데까지도 이렇게 자꾸 생기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적은 유행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먹은 건 이사님은 다르죠. 예. 중국의 어떤 커피 유행 그 관련해서 그리고 건강식품 관련해서 어떤 투자 대상을 지금 찾으신 상태예요? 결국은 다음 달에 가서 다시 찾아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봤고 이제는 집중화돼서 한번 봐야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이관신이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그렇죠. 또는 지금의 새로운 트렌드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이 친구들이 어느 브랜드라든가 어느 것들을 선호하는지 예전에 저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예전에 그 안경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급이 많이 될 때 그 네. 검안기라고 하는 게 어느 나라 걸 많이 쓰는 건지 우리나라 것도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안경 매장마다 돌아다니면서 검안기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스위스인지 보고 다녔던 기억도 있었어요. 중국에서.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어떻게 그런 투자 아이디어가 제대로 되죠. 작동이 되나요? 당연히 되죠. 예.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게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예. 그래서 업체도 가보니까 뭐 우리 건 안 쓴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던 것처럼 그게 충분히 될 수 있죠. 왜냐면 항상 내수였는데 수출로 바뀌는 것들이 많이 뜨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남들이 안 봤던 것 중에서는 분명히 있겠죠. 그 기회가. 일단 분명히 옛날에 비해서 제가 봐도 중국에 가보면 투자 기회보다는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유의성은 많이 떨어지지만 남들이 안 볼 때 가야 어쨌든 기회는 그쵸. 생기는 거지 아니, 않습니까? 그게 뭐 그냥 한번 중국 한번 간다고 해서 그게 눈에 다 들어오고 그럼요. 뭐 투자할 거 바로바로 찾아내면 뭐 많은 분들이 쉽지 보시면요. 않죠. 이번에도 화장품들 주가 오른 거 봐보세요. 서서히 오른 게 아니라 한꺼번에 확 올랐어요. 계획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었으니까 한 번에 오르죠. 네. 그건 뭐냐면 실제 트렌드를 못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적이 나올 것 같으니까 확 올린 것처럼 우리가 의외로 소비 트렌드에 둔감해요. 아마 저도 지금 없지만 삼양불닭이 저럴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주가가 몇십 배 올랐나요 지금? 10배 이상은 확실히 더 오른 것 같고 예. 불닭이 저럴 거의 거라고 이제 생각해 보셨어요? 불닭이 아니라 거의 막 불사조처럼 예. 날아가죠. 이제. 왜냐면 저는 불닭 먹고 예. 제가 매운 걸 좋아하는 편, 전 불닭 먹고 그날 탈나서 화장실 갔어요. 쉽지 않았는데 전 세계가 이렇게 될 거라고 그 트렌드를 잘 확인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있었을까요? 이게 반짝 유행 아니냐 아니면 그냥 원 아이템 한 개가 있다 막 이 지적을 받은 게 사실은 그것도 10년 전이에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꾸준하게. 원래 아시는 분 아시지만 우리나라 라면은 농심이 아니라 삼양이 1등이었었어요. 아 그렇죠. 옛날 네. 우집하동 전까지. 예. 그리고 나서 지금 40년 만에 드디어 다시 1위로 올라온 거예요. 대단합니다. 참 많은 길을 돌아서 이렇게 올라온 거라고 근데 결국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수출로 맞습니다. 해냈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 화장품들도 그랬고 라면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뻔히 아는 트렌드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놓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주가가 서서히 반영됐으면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래 요즘 이런 게 소비 트렌드가 이런 거야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결국 한꺼번에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는 모르고 있다가 이거였어라고 해서 뒤늦게 반응을 한 거예요. 결국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가서 보고 느껴보고
또 뭐 북미 지역에 대해서도 뭐 아시는 분들한테 여쭤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확인을 하시면 뭐 쉽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사실 삼양식품 주식은 한 번쯤은 다들 사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저 10여 년 동안 예. 그 불닭볶음면이 저는 유행했기 꽤 오래 전에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하지만 있었지만 없었습니다. 뭐 이런 유행이 있는 것처럼. 아쉽죠. 예, 되게 뭐 하여튼 뭐 잘 되고 있으니까. 네.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반의 소비 트렌드를 읽고 실제 투자로 이어가고 해야 돼서 이제 레이더를 계속해서 돌려야 예. 되는데 우리 이선엽 특파원께서는 본인이 이제 발로 또 뛰어다니시고 또 그거를 이제 YTL에 나와서 예.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저희 너무 감사하죠. 아유, 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새로운 그 중국의 트렌드에 대한 초반 아이디어까지는 던져주셨고 예. 그 실제로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도 조금씩 저희가 예. 같이 좀 구체화해서 갈게요. 일단 소비가 조금씩 이렇게 살아나면서 없던 것들이 보이는 건 사실이라서 예. 요즘 뭐 해외 투자도 많이 하시니까 분명히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중국 로컬 업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중국의 어떤 새로운 문화가 왔을 땐 중국 거부터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나름대로 중국계 아니라 해외계 브랜드가 되게 좋았고 그 브랜드가 일정 부분 점유율을 차지하면 중국 기업이 그 뒤로 확 올라왔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카나다 구스 아시죠? 예. 잠시만요. 순간적으로 저는 카나다라고 하고 뭐지? 근데 캐나다 구스. 예, 캐나다 구스. 네네, 죄송합니다. 캐나다 구스. 네. 제 발음이 좀 별로 안 좋았나요? 이게 옛날에 국산 농담입니다, 발음이어서 농담입니다. 예. 네. 캐나다 구스 같은 경우 네. 때문에 생긴 중국의 새로운 브랜드도 있거든요. 그런 그래요? 어떤 등산복 비슷한 이렇게 뭐 어. 파사등인가 뭐 해가지고 그런 어. 브랜드가 있었는데 뭐 주가가 별로 안 좋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거를 비슷하게 담은 그런 부류의 애들이 계속 올라와요. 예. 보면은 그 유행을 알 수 있어. 아, 이쪽이 이렇게 생기는 거 보면 이쪽 사람들이 되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물론 이제 중국에 맞게 이제 이렇게 되긴 하겠죠. 예. 야, 너무 좋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 이선엽 이사님 통해서 옛날에 뭐 태조 이방원도 그렇고 그 전력기기, 네. 화장품도 그렇고 초기 아이디어를 사실 이거는 이제 각자가 또 판단을 하시는 거니까 그럼요. 또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소화하시느냐는 또 본인의 몫인 거고요. 사실 또 초기 공부를 해야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됩니다. 네. 자료들이 그래도 인터넷 서치해보면 생각보다 많아요. 음. 해보시면 이번에도 여러분들 많은 시장 변동이 있었지만 지나 보니까 결국 깊게 공부하는 게 답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지난해에는 배터리가 너무 좋았고 지난해 후반부터는 흔히 얘기하는 AI 관련 기업들, 반도체 관련주들 너무 좋았고 변압기는 뭐 획기적이었었고 방산도 지금까지 올라왔고 그렇죠. 결국 뭐 불닭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결국 되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도 많이 오르더란 얘기죠. 예. 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보고 내일 이게 좋을 거다 뭐 할 거다 그렇게 굳이 투자를 안 하셔도 저는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투자를 잘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법의 차이겠지만 여전히 저는 시장에 대한 빠르기만큼이나 깊이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같이 여러분들이랑 전화 고민해봐서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업사이드가 있는지 계속 체크해 보면서 나가다 보면 어차피 우리가 오르는 시장에서 다 벌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면 좋은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잡아서 또 좋은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6월 말, 6월 호가 또 예고가 되네요. 예. 그래서 월간 이선엽은 이제 6월 말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